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5월 30일 MPB, 그 다음에 KBO 각 2경기씩, 그 다음에 5월 31일 메이저리그 6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뭐 오픈한 거니까 뭐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어, 다른 경기보다는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그냥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순위가 디트로이트 텍사스 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콜로라도 오버, 3순위가 다저스 승. 여기까지는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아쉽게 4순위 시삭스 승이 패했는데, 텍사스는 뭐 무난하게 승리해 주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선발 요발디가 워낙 준수한 피칭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뭐 디트로이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트로이트 낮 경기 상당히 좋지 못하다. 디트로이트의 낮 경기의 타율이 2할 1푼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사실 이오발디가 무실점으로 뭐 경기를 마무리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난하게 승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경기, 이 경기는 뭐 3회인가 4회에 뭐 그냥 오버가 났어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뭐 아무리 제가 어제 이게 오버가 납니다, 그리고 승패를 굳이 따지자면 콜로라도의 프랜승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건 좀 안 됐죠. 일단 뭐 애리조나가 불펜이 헐겁다 보니까 불펜 자원의 필승조가 아닌 추격조였던 제임슨이 3회를 던졌어요. 근데 콜로라도가 털지 못했다라는 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로라도의 타격이 조금 식었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의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다저스 워싱턴, 밀러가 워낙 잘 던져줬고, 그 다음에 워싱턴의 누구더라 이름이 윌리엄스가 5회까지인가요? 4회인가 5회까지는 잘 던져주었는데 한 방에 무너졌죠. 한 방에 무너지면서 다저스가 승리했고, 밀러의 구위는 여전히 믿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삭스와 LA 경기는 코팩이 1회 4실점 하면서 이제 무너졌죠. 1회 4실점 하면서 무너졌는데,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시삭스가 이기는 경기였는데, 1회에 뭐 재구난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시삭스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코팩이 삼진을 10개인가 잡았어요, 오늘요. 코팩의 구위는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캐닝이 3실점 했는데, 캐닝이 저는 조금 더 실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실점이면은 뭐 나름 잘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VIP구나. VIP 그냥 보여드릴게요. 또 저기 추천 라인이랑은 조금 틀린데, 일단 그래서 텍사스 다저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오버, 요렇게 저희가 추천한 내용들이 시삭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들어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경기들은 일단 뭐 뉴욕과 시애틀, 뉴욕의 승리 예상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뉴욕이 승리까지 해줬네요. 밀러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이게 경기 후반 불펜 싸움으로 가서 뉴욕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밀러가 경기 초반 흔들리면서 아쉬운 패배했고, 그다음에 어제 5경기 그래서 경기가 없어가지고 5경기 했었군요. 그래서 봐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니까 적중률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KBO MPB까지 해드리니까 저희가 5시에
어, 그 KBO MPB 추천 라인이 올라갑니다. 5시에 KBO MPB 추천 라인이 올라갔는데 5시까지 200개 올려주시면 KBO MPB 추천 라인 오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 하면은 9시 20분에 MLB 추천 라인, MLB 추천 라인을 250개,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하니까 250개 해서 MLB 추천 라인 250개가 넘으면 바로 오픈을 해드리고, 만약에 200개가 됐다, 아니다, 250개가 아니라 300개, 300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200개가 됐다, 5시에, 그러면 9시 20분에 400개 하면은 다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개 5시까지, 200개 5시까지, 그게 되면은 400개 9시 20분까지. 만약에 200개가 안 됐다, 그러면 오후 경기 추천 라인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300개 9시 20분까지 해주면 MLB 추천 라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일본 야구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야구 교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류전이 시작이 되는데, 교류전은 조금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있어서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교류전, 일본 야구 이 교류전은 강팀 약팀이 그렇게 없어요. 강팀 약팀이 없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류전의 특징 말씀을 드리면, 저득점 경기가 많다. 그리고 마운드 싸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두 경기 한번 살펴보면은, 요미우리와 지바 경기인데, 자, 히라나이와 니시노가 등판하는데, 일단 히라나이가 얼마나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3이닝 정도까지는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구위 자체는 좋은 불펜 자원입니다. 그래서 3이닝까지는 무난하게 던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니시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닝 소화 능력이 좋죠. 길게까지는 완투까지 하는 선발 자원이니까 오늘 경기 한 6회, 7회까지도 무난하게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요미우리의 최근 타격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창 좋았던 때의 흐름, 요때의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신의 마운드가 좋았기 때문에 요미우리의 타선의 흐름이 조금 주춤해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최근 지바의 마운드도 나름 괜찮습니다. 지바의 마운드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승조들이 준수하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추격조도 나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 방에 이게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나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마운드는 확실히 지바가 조금 더 안정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타격의 흐름이 지바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집중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득점 생산 능력도 좋고요. 만약에 지바의 득점 생산 능력이 오늘 좀 떨어졌다 싶으면 언더를 갈 수도 있을 만큼의 지바의 마운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요미우리가 경기 초반 실점을 하면서 5회 이전에 지바롯데가 앞서간다면은 요미우리가 오늘 경기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펜의 추격조가 등판하는 상황에서 지바롯데가 득점 생산을 꾸준히 해준다면 이 경기가 오버도 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오바는 언급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바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바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지바가 경기 초반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오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바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신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요자카이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로테이션을 꾸준히 책임져 줬던 선발 자원인데,
오늘이 세 번째 등판이죠. 아직 뭐 폼이 완전히 올라온 상황도 아니고 투구수도 지금 70개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길어야 80개 넘길 것 같고, 그다음에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뭐 홈 원정 상당히 꾸준한 등판 해주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정 등판이 훨씬 더 많았어요. 35이닝 던졌습니다. 예, 원정 등판이 훨씬 더 많았고, 그다음에 최근 5월의 성적 보면은 뭐 이렇게 딱히 뭐 너무 좋다라고 하기는 힘든 피칭이지만, 최근 세이브의 타격을 감안한다면 무라카미 공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이브가 지금 3점, 0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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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 최악이죠. 예. 그리고 한신의 최근 흐름은 좋고요. 한신이 타격의 흐름이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신은 한신답게, 예, 마운드로 꾸준하게 지금 마운드로 꾸준하게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신 같은 경우는 불펜 마운드보다는 이제 선발 마운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선발에서 오늘 경기 세이브 요자카이토에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타격에서의 어떤 득점 생산 능력도 한신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무라카미가 7회까지만 던져준다면, 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회까지만 던져준다면, 그리고 뭐 2점 차 정도로 뭐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난하게 그렇게 굳히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 저득점 생각하면서 한신의 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KBO 보겠습니다. KBO는 와이드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직원이 가서 와이드너 던지는 걸 보고 왔는데, 구위가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하는데, 일단 뭐 체원전을 못 믿겠습니다. 예, 체원전을 못 믿겠어서 일단 이 경기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경기를 해야 되는구나. 예. 자, KT와 이을이입니다. 고용표와 이을인데, 자, 일단은 KBO는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스탯도 중요하지만, 예.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이 최근 7경기의 흐름을 보면은 6경기의 흐름을 보면은 기아보다는 KT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입니다. KT가 올 시즌 너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도 그럴 게 KT가 강백호도 뭐 안 좋고, 강백호가 안 좋은 게 가장 커요. 예, 강백호가 안 좋고, 박병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득점 생산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 폼이 좋지 않다 보니까 득점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에서 타이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에 있는 투수들이 부담감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상황에서 불펜도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괜찮다. 그리고 전 이게 되게 고무적이에요. 일요일날 6대4로 패했는데 6대0으로 지다가 9회에 4점 냈죠. 예, 뭐 투수가 누가 나왔던 간에 이렇게 9회에 4득점을 하면서 전반적인 타격감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의리를 전 못 믿겠어요. 예, 이의리 뭐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이의리의 재구에 관련돼서는, 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이의리의 지금 보면은 5월 달은 그나마 좀 볼넷이 적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둘레 6번의 등판에서 27개의 볼넷이면은 몇 개야? 네, 4.5개잖아요. 4.5개 평균. 예. 그리고 이닝 소화도 긴 편도 아니고, 예, 키움전만, 예, 이닝 소화가 좋았고, 물론 고용표의 원정 등판을 믿기는 솔직히 좀, 예, 좀 그렇죠. 예, 고용표도 좀 예전과 같은, 지난 시즌과 같은 어떠한 견고한 피칭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LG전에서 완전히 왕 털렸죠 이때. 예.
그래서 이제 선발 싸움에서는 전 그래도 이의리보단 고용표가 낫다. 예, 이의리보다는 고용표가 낫고, 그다음에 최근 5경기 두 팀의 타격 흐름은 뭐 비슷하지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불펜입니다. 불펜. 예. 불펜에서 기아도 나름 최근 견고한 피칭 보이고 있고 KT도 견고한 피칭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의 경기 흐름을 스케치를 해본다면 지금 KT가 역배인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용표나 이을이나 저는 누가 더 길게 던지느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뭐 1실점 누가 더 하고 덜하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경기는요. 결국은 불펜 싸움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닝 싸움에서는 고용표가 훨씬 더 길게 던질 것 같고, 이을이는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불펜이 이른 타이밍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기아의 이 젊은 불펜들이 볼넷 없이 무난하게 경기를 매조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최근 한 일주일 걸 볼게요. 예. 최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면 언제부터야? 23일부터죠. 23일부터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예. 6경기 지금 이게 불펜의 피칭 흐름입니다. 예. 불펜의 피칭 흐름인데, 지금 뭐 투구수가 가장 많은 선수는 김대유, 뭐 최지민, 정혜영 뭐 이런 식인데, 이들의 볼질은 오늘 경기 후반 항상 위험에, 그러니까 실점 위기에 항상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최근 KT의 불펜 흐름이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KT가 일단 뭐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있죠. 기아보다는요. 그리고 일단 KT의 불펜들이 좀 뭐 박영현, 뭐 김재윤 이렇게 확실한 불펜 자원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전 기아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는 KT의 프렌, 예, KT 프렌,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과 SSG입니다. 예, 수아레즈와 메카티인데, 수아레즈 제가 신뢰하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메카티도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 경기가 선발 싸움에서 끝날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선발 싸움에서 끝날 경기는 절대 아니고, 이 경기는 수아레즈도 그렇고 메카티도 그렇고 초반 안정적인 마운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이 경기에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이 지금 콜업되면서 내야에 젊은 선수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데, 일단 수비에서 SSG보다는 훨씬 딸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경기의 타격의 흐름 보면은 그나마 SSG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삼성은 28일까지 26, 27, 28 계속 경기를 했어요. 금토일. 그런데 SSG 같은 경우는 토, 일 다 쉬었죠. 월요일까지요. 3일 휴식 후 등판입니다. 불펜 자원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기 후반 SSG가 불펜을 앞세워서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의 불펜은 최근 뭐 괜찮습니다. 뭐 스탯만 보면은 괜찮지만, 최근 이제 삼성의 마무리가 오승환인데, 전 솔직히 오승환 못 믿습니다. 예, 오승환도 못 믿고, 그 다음에 이승현, 예, 자완 이승현, 우완 이승현 이제 조금씩 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마땅히 지금 삼성의 불펜의 뭐 핵심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예. 예, 없습니다. 한 점 차 지고 있는데 오승환 나온다? 야, 이거 못 믿죠. 예. 못 믿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아레즈가 최소한 7이닝을 던져줘야 되는데, 7이닝 던진 적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이닝 던진 적 있는데, 과연 SSG 상대로도 수아레즈가 7이닝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전 6회까지 봅니다. 6회까지 보면은 7, 8, 9
분명히 위기 봉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카티는 한 6회까지만 던져주더라도 충분히 오늘 경기 SSG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이 경기 SSG의 승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움과 하나는 이거 아마 키움의 언더, 그죠? 예, 키움의 언더 예상을 한 것 같은데, 키움 손이 안 갑니다. 예, 산체스도 좋아요. 예, 산체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산체스의 문제는, 자, 이 경기를 키움으로 본 이유는 일단 산체스의 이닝 소화 능력이 길지가 못하다라는 점. 그래서 키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의 불펜이 나름 괜찮습니다. 예, 하나의 불펜이 나름 괜찮아요. 뭐 정우람, 그다음에 뭐 김범수, 세이브 못하는 마무리, 예, 강재민, 윤대경, 뭐 이태양은 뭐 길게 스윙맨으로 잘 던져주고요. 보면은 최근 7일 동안에 박상원, 그러니까 좀 핵심 필승조라고 하는 뭐 김서현이 좀 안 좋았네요. 예. 근데 뭐 정우람 괜찮고, 이태양 괜찮고, 김기중도 괜찮고. 키움은 솔직히 김재용 말고 누가 있나요? 키움 같은 경우는 김재용이 한번 호되게 털렸었죠. 예, 예. 김재용이 한번 털렸는데 그래도 뭐 김재용 믿어야 하고. 글쎄요, 딱히 키움에서는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 자원이 없는데, 그런데 왜 키움을 보느냐? 일단 안우진이가 하나의 타격이라면 7회까지는 무난하게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나의 타격이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고, 물론 키움의 타격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접근하는 것보다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국내 3경기, 일본 2경기 했는데 20분이 지났네요. 내일 경기도 많은데,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내일 메이저리그입니다. 샌디에고 마이애미. 자, 이 경기는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과 알칸타라인데, 지난 시즌 알칸타라 나오면 일단 뭐 언더였죠. 왜? 지난 시즌은 마이애미 타격이 안 좋았고 알칸타라가 마운드에서 워낙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언더. 예. 근데 올 시즌은 뭐 너무도 다른 양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올 시즌 알칸타라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 처음 2주는 메이저리그 프리뷰를 안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흐름을 봤는데 알칸타라 흐름이 안 좋아요. 예. 지금도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도 많이 털리고 있어요. 예. 너무도 많이 털리고 있어요. 알칸타라의 지금의 긍정적인 요소, 첫 번째, 이닝 소화가 그래도 한 6, 7회까지 된다. 두 번째, 피홈런이 많지 않다. 불안 요소, 피안타가 많다. 그리고 볼넷이 지난 시즌보다는 현저하게 볼넷 비율이 높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샌디에고 타선들이 집중타 쳐가지고 집중타 쳐서 점수 내고 있지는 않죠. 샌디에고는 현재 홈런으로 점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홈런으로 꼬박꼬박 점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타율도 1할 8푼 4리, 마이애미 3할 3푼 1리. 지금 최근 5경기 두 팀의 어떠한 타율을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마이애미의 알칸타라가 샌디에고 타자들에게 난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최근 라이언의 피칭 흐름을 보면요, 충분히 난타를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넷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직전 워싱턴 경기에서도 6이닝 동안 7피안타. 이 정도라면 마이애미 타선이 저는 샌디에고의 웨더스 라이언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가 지금 현재 마이애미가 정배인데 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두 팀의 흐름이나 타격의 흐름, 그다음에 선발 마운드에서의 어떤 무게감 보면은 당연히 마이애미가 정배가 맞고요. 그다음에 불펜 싸움에서는 마이애미의 최근 불펜이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알칸타라가 7회까지만 버텨준다면 2회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의 승리 생각을 하고요. 언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매치 경기. 자, 수아레즈, 생가 둘 다 못 믿습니다. 예, 생가 왜 못 믿냐? 생가는 볼넷이 너무 많아요. 예, 생가는 볼넷이 너무 많고요. 지금 얼핏 보면은 5이닝 5실점, 6이닝 1실점, 5이닝 3실점 뭐 나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볼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가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아레즈는 신뢰하느냐? 수아레즈도 신뢰하기 힘들죠. 예, 수아레즈도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예, 수아레즈 지금 보시면 4이닝, 2이닝, 5이닝 그 다음에 자책점 뭐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 다음에 피 안타율도 높고요. WICIP가 2.0입니다. 예, 생가 보여드리면 생가는 지금 보시면 볼넷이 4월달에 33444 뭐 기본적으로 5이닝 던지는데 2이닝당 1개 정도는 볼넷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전 경기 컵스전에서 5이닝 동안 볼넷 5개 이 말이 안 돼요 이거. 예. WH도 1.52 예. 이 경기는 그렇다고 이제 불펜 봅시다. 불펜 필라델피아가 필승조는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4.58, 6.91 두 팀의 불펜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경기는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타율, 그 다음에 매치의 타율. 매치가 2할 9푼 9리, 최근 5경기 2할 9푼 9리인데 일단 이 쿠어스필드 프리미엄이 조금 있었어요. 예. 쿠어스필드 프리미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 3푼 4푼 정도는 좀 차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장타율도 5할 3푼인데 쿠어스필드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한 1할 정도는 이것도 제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치가 수아레즈를 터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역시 조금만 참는다면 생가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오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패를 따지자면 매치가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왜? 생가가 수아레즈보다는 더 길게 던질 것 같습니다. 예, 수아레즈가 긴 이닝을 던지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가가 조금 더 길게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경기는 그 싸움이거든요. 필승조가 어디가 먼저 나오느냐 그 싸움인데 매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템파베이와 컵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핸드릭스와 맥클라난이 등판하는데 뭐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카일 핸드릭스 직전 첫 등판에 4.1이닝 3피안타 5실점. 근데 신기한 게 핸드릭스가 구속이 빨라졌어요. 예, 지난 시즌보다. 예, 구속이 좀 빨라졌는데 조금 빨라졌어요. 한 뭐 0.5마일. 그러니까 뭐 한 0.6마일, 한 1km 정도 구속이 빨라졌는데 제구는 지난 시즌보다는 뭐 좋지 못한 모습이고 맥클라난 같은 경우는 뭐
믿어야죠. 템파베이에서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선발 자원이 맥클라난이니까요. 예, 다만 원정 등판이 썩 좋지 못하다. 예, 원정 등판이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홈 등판보다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5월 등판 1.80 예, 상당히 준수한 피칭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뭐 선발 싸움에선 당연히 템파가 앞서 있고 오늘 경기 컵스의 스트로먼이 너무 잘 던져줬기 때문에 템파가 득점을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템파의 어떠한 타격의 흐름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컵스는 오늘 스트로먼 아니었으면은 연패였어요. 예, 스트로먼이 살렸고 하지만 오늘 경기는 스트로먼이 아닌 핸드릭스다. 그렇다면은 전 이 경기 템파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템파의 불펜 상황이 최근 좋지 않습니다. 예, 템파가 불펜에서 조금 이제 부침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조금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예, 최근 10경기는 7.23이에요. 예, 템파의 불펜이 좋지 않지만 지금 컵스의 타격 흐름으로는 템파의 불펜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 템파베이 승리 보면서요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애틀란타와 오클랜드 경기. 오늘 오클랜드가 연패를 끊었죠. 예, 연패를 끊었어요. 소로스가 간만에 나왔는데 예, 뭐 오클랜드도 블랙번 나왔잖아요 오늘, 그죠? 예, 두 팀 모두 잠시만요. 예, 두 팀 모두 올 시즌 첫 등판하는 선발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 경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내일 경기는요. 예, 내일 경기는 일단은 시어스와 엘던데 사실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어스는 좋은 선발 자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오클랜드에서 유일하게 선발처럼 공 던질 수 있는 선발 자원이 시어스. 그 다음에 엘더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좋은 피칭 보이고 있죠. 예. 엘더가 뭐 원정 등판도 괜찮고, 그 다음에 5월 등판도 괜찮고, 5월 등판도 꾸준하게 뭐 잘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전 3경기 볼넷이 17이닝 동안 볼넷 3개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어스 같은 경우는 홈 등판 괜찮고, 예, 2.86. 그 다음에 5월 등판 뭐 나쁘지 않아요. 예, 5월 등판도 나쁘지 않다. 근데 시어스의 문제점은 이닝 소화가 길어야 5회, 6회. 오늘 경기 6회는 던지기 힘들 것 같아요. 5회 정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오클랜드는 시어스 다음이 문제예요. 시어스 다음이. 예, 시어스 다음이 오늘은 불펜이 뭐 그렇게 많이 등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펜 싸움에서는 확실히 애틀란타의 전 불펜을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오클랜드보다는 낫다. 예, 오클랜드보다는 낫고, 그다음에 타격의 흐름도 오클랜드는 여전히 최근 5경기 1할 8푼. 그다음에 2할 초반이었는데 이제 2할 9푼까지 올라왔네요. 장타력이요. 그다음에 애틀란타는 3할 2푼. 10경기 보면은 2할 7푼인데 5경기 3할 2푼. 그래도 아직은 상승세입니다. 애틀란타가. 그래서 애틀란타의 타자들이 시어스를 못 털 정도는 아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두 팀의 선발 자원이 뭐 5회, 6회까지 뭐 정말로 호투한다라고 하더라도 타격의 힘과 불펜의 힘은 분명히 오클랜드보다는 애틀란타가 앞서 있습니다. 예, 전 이 경기는 11연패를 끊은 오클랜드에게 축하를 하는 바이지만 내일 경기는 애틀란타가 오클랜드에게 연패를 당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발도 전 애틀란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불펜 타격 모두 다 애틀란타가 좋아 보입니다. 예, 애틀란타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콜로라도와 애리조나입니다.
자, 프리랜드와 갈렌이죠.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특히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전 갈렌이 너무 좋아요. 예. 갈렌이 일단 갈렌이 좋은 이유 어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아요. 그럼 야 볼넷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도망가는 피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갈렌의 홈 등판은 0.775승입니다. 믿을만하다. 솔직히 갈렌 같은 투수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닝 소화, 홈에서의 이닝 소화 7.2이닝, 7이닝, 그 다음에 7이닝, 7이닝.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7이닝은 던져주는 선발 자원입니다. 불펜 뭐 굳이 제가 분석 안 해더라도 갈렌이 알아서 7이닝 동안 한 2실점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애리조나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프리랜드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보면은 원정 등판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직전 텍사스전에서는 좀 많이 털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피안타율도 조금 높은 모습이죠. 예. 그리고 프리랜드가 저는 애리조나의 타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콜로라도도 분명히 한 방에 있는 타자들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콜로라도는 최근 5경기가 3할 6푼 이것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콜로라도 그 쿠어스필드 프리미엄이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장타력도 이것도 1할 정도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정에서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서 2할 4푼이에요. 예. 보시잖아요. 원정에서 2할 4푼이에요. 예. 최근 5경기 3할 6푼. 뭐 이유는 콜로라도가 계속 홈 경기 했었잖아요.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경기. 예. 그렇기 때문에 홈 콜로라도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정 콜로라도 타격 그렇게 전 안 믿고, 그 다음에 오늘 갈렌이라면 콜로라도 타자들이 고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애리조나의 타격 흐름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득점 생산은 꾸준히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럼 프리랜드가 오늘 등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애리조나 타자들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오늘 경기까지만 해도 애리조나가 불펜 상황이 힘들었지만 내일 경기는 샤핀 마무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필승조들이 등판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불펜도 전 애리조나가 좋아 보이고 선발도 애리조나가 좋아 보이고 콜로라도의 타격이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갈렌 상대로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경기 저득점 예상하면서 애리조나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워싱턴과 다저스. 제가 오늘 이 경기는 풀 시청했습니다. 풀 시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저스는 세다. 예, 다저스는 세다. 1대0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을 때 윌리엄스가 한 번은 털릴 줄 알았어요. 이게 4회 3회 털리려나 4회 털리려나 5회 털리려나 한 번쯤은 털릴 줄 알았는데 그 한 번 딱 비기닝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딱 매조지하는 모습이 역시 강팀다운 모습이었고, 어빈이 다저스 상대로 윌리엄스보다 더 힘듭니다. 예, 더 힘듭니다. 어빈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정에서는 올 시즌 한 번 등판했고요. 그 다음에 5월달 5경기 등판하면서 이제 뭐 볼넷 보세요. 예. 오늘도 결국은 윌리엄스가 볼넷 때문에 볼넷 출루 그 시작으로 인해서 무너진 겁니다. 예. 어빈도 충분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곤솔린의 문제는 이닝 소화가 짧다라는 거죠. 예. 오늘도 5이닝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저스가 오늘 경기 뭐 빅터 곤잘레스와 셸비 밀러가 나왔다고 하지만 뭐 핵심 필승조는 아니죠. 예. 오늘 경기 뭐 퍼거슨, 그라테롤, 알몬테, 필립스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빅포드까지 모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알몬테가 빅포드가 최근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퍼거슨, 알몬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저스의 불펜 마운드가 한동안 또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최근은 조금 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불펜은 솔직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 워싱턴의 불펜이 뭐 추격조도 그렇고요, 필승조도 그렇고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다저스의 타선들이 워싱턴의 마운드를 공략 못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전 이 경기 다저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 다득점을 받느냐? 이 경기 다저스가 혼자 오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예. 왜냐하면 어빈이 일찍 내려가면은 그 뒤에 나오는 워싱턴의 추격조들이 하나같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오늘 6점 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7, 8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싱턴도 1, 2점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다득점을 예상을 해보았는데, 뭐 중요한 건 다저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후 경기 추천 라인 오픈해드리고, 그 다음에 200개, 그 다음에 400개, 그리고 만약에 오후에 추천이 200개가 안 된다면 메이저리그 300개만 눌러주셔도 추천 라인을 오픈해 드리는데, 최근 한 열흘 정도 3개를 추천해도 1개, 4개를 추천해도 1개, 5개를 추천해도 1개는 계속 틀려요. 1개씩은요. 그리고 최근 좋아요. 흐름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언제 또 흐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픈은 해드리지만 항상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픈되면은 또 어쩌지 혼날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의 예상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맹신하지 마시고, 하지만 저희는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적중률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6시까지 5시까지 좋아요 200개,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9시 20분까지 좋아요 300개 눌러주시면 MLB 추천 라인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0개 성공했다 그러면 MLB 추천 라인은 400개 하면은 MLB 추천 라인 저희가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이버에서 프리뷰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프리뷰앤에서 제공하는 프리뷰는 모두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리뷰앤 N팀장이었습니다.